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40선 위에서 오후장까지 강한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중국에 이어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예상 밖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 2040선 오후장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도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상승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투신의 매수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가운데 역시 기관의 매수 물량도 소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25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차익 실현 나서고 있습니다. 2,8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자동차, 조선 등 운수 장비 업종이 강세입니다. 그 가운데 지수는 어제보다 16포인트 올라 2,04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한 건 마찬가지지만 상승폭을 줄이다가 결국 하락 전환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면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이 350억 원 정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60억 원, 기관의 매도 물량 270억 원 정도입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내려 51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점검합니다. 미국 지표 호전 소식에 환율은 또 내리는데요. 오늘까지 사흘 연속 하락입니다. 1120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1120원대 초반에서 횡보 중입니다. 어제보다 4원 60전 내린 1123원 3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둡니다. 문자와 전화가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구체적인 시황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에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달리던 삼성전자가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요 며칠 현대차 참 강한데요. 이제 더 달리는 말은 현대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전자의 대타로 현대차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황인데요. 전 세계 2월 자동차 판매가 폭등세를 보였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일변도의 편중이 극심한 장세에서 전일자부터 좀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 4월 2일 날, 금일은 3일이지만 전일자부터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상당히 암시를 해줬었습니다. 즉 4월 2일 날 9시 초반부에 삼성전자가 한 무려 마이너스 14,0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던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9포인트 정도 플러스 상황을 연출했었는데요. 그때 움직이고 있던 종목들이 이제 자동차 업종이었고요. 삼성전자와 자동차 업종이 약간 지수하고 약간 괴리감을 가지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상당히 예견해줬던 것이 바로 어제 날짜였는데 오늘은 그러한 양상이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업종이 삼성전자와 함께 쌍두마차가 돼서 지수를 이끌고 있고요. 금일도 삼성전자 수익률이 한 1%의 수익률인데 불구하고 현대차의 수익률은 5%를 지금 상회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좀 짙어질 것 같은데요. 2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와 또 전 세계 2월 자동차 판매의 두 가지 지표를 감안해 보면 누적 판매 기준이 1,100만 대 이상의 판매고로 해서 2008년 2월 이래로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달에만 전 세계 판매량 한 11% 이상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자동차 업종 그리고 현대 기아차 그룹의 완성차 업종이라는 점이 조금 시장에서 강하게 모티브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동반 성장과 상승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금일 시장 포인트는 원자재 가격 상승세인데요. 최근까지 유가를 제외한 원자재 가격이 사실상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CPI 기준으로는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유지됐었습니다. 또한 저금리 기조와 함께 LTR 효과가 자금 유동성 플로우를 상당히 원활하게 했고요. 최근에 유로존의 국채금리 하향 안정까지도 기해지면서 원재료 부담 자체가 크지 않은 그런 시황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일자부터서
약간 특이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구리 가격과 밀 가격 그리고 산업재인 은 가격이 각종 CRB 기준으로 원자재 지수와 함께 상승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유가가 급등하면 당연히 화학업종의 약세가 아마 영향 관화해질 것 같고요. 최근 유가가 110불대를 위협하는 수준에서 102불대까지 하향 안정이 좀 됐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대한항공과 정유주들이 반등세를 보이긴 했는데 일단 기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약간 좀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화학 섹터의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질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플러스 현대차로 지금 시장이 좀 굳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호조가 국내외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화요일자에 제조업 관련 섹터 발표가 있겠는데요.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누적 판매 1140만 대에서 추가적으로 1130만 대 정도로 약간 컨센서스를 조금은 하회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 대수가 1510만 대에서 1470만 대로 조금 줄어드는 영향은 있는데 기존의 2월 자동차 판매와 3월 자동차 판매를 비교해보면 2월 달에 폭등세의 판매가 좀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의해 가지고 아마 소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장 주문이 있겠는데요. 기존 데이터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5%로 대폭적인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조업 경기 동향을 밀접하게 반영하는 공장 주문이 큰 폭의 플러스에 반전이 됐다는 얘기는 기존의 미국의 경제 지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자에는 ADP 민간 고용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기존 데이터 21만 6천 건에서 이번 데이터 20만 8천 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8천 건 정도의 감소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실업률 데이터는 한 8.3% 수준에서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자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53.4로 상당히 양호했는데요. 금주 수요일에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존 데이터 57.3에서 이번 데이터 57로 발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비제조업 관련해서 서비스 업종의 감소세는 조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경제 지표에서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업종별로 핵심 실적별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시황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동차주들의 영향도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세일즈 데이터 자체가 약간 감소는 하겠지만 큰 영향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주 초 발표되는 지표들의 업종별 연관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중립 관점의 유지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삼성전자 일변도의 시장에서 업종별로 약간 두드러지는 종목이 조금씩 대두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따라서 IT 일변도에서 업종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요. IT 업종이 연말 시즌과 신학기 수요 증가의 트렌드가 잘 타고 왔다면 기타 업종들이 1, 4분기에 최악의 업황을 뒤로하고 2, 4분기부터는 실적 회복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빠라지면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적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지만 아직은 추세를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실질 영업수익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적어도 자동차 업종과 함께 최근 굉장히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적어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비해서는 유가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관심 업종은 자동차 업종이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업종 계속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유 업종 내에서 SK이노베이션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단순히 정유 업종이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자원개발의 국내 석유개발공사를 제외하고는 자원개발 업체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개발업을 영유하고 있다는 점을 포함해서 전자 소재 재료 업종 내에서 2차 전지 및 각종 LCD 광학 관련 재료 부분에서의 실적 성장이 상당히 두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정유업 외의 기타 성장 동력이 2012년도부터서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는 면에서 정유업종을 유가랑 연관시키지 말고 SK이노베이션을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으로 추천합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 지점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플랜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 우리투자증권 강남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든든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담도 전화 주신 분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네.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경북 포항입니다. 네, 포항에서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수고 종목들이 가장 고민이신가요? 예, 저는 종목을 세 가지로 상담 좀 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네, 예, 첫 번째요, LG 상사 예, 6만 원에 20%, 네, 그리고 또 상방울 네. 1,900원에 30%. 1,900원에 30% 보유 중이시고요. 예, 네, 그 다음에는 뭐죠? 성우 하이텍, 네, 성우 하이텍 19,000원에 50%.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LG상사 6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그리고 쌍방울 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라고 하셨고요. 성우하이텍 19,000원에 비중이 역시 50%. 세 종목 다 손실 중이신데요. 답답하신 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께 돌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대화 나눠보시고요. 네. 네, 전문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포항이시라고요. 예. 경북이시네요, 경북. 예, 경북 포항 맞아요. 거기도 비 와요? 여기도 비 오는데. 아침에는 비 왔는데, 현재는 비가 잠깐 소강 상태인데요. 아, 그래요? 참, 네. 비가 오고 나는데 좀 날씨가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포항 지역상 바람이 네. 많이 불고, 그쵸, 바닷가다 보니까. 예. 계좌도 좀 따뜻해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날씨뿐만 아니라. 아유, 이거 어떡해요, 이거. 계좌에도 좀 봄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예. 계좌를 보니까 조금. 계절은 아직 겨울이네, 한겨울. 예. 너무 안 좋은 소리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게 겨울이라 말씀드린 게 조금 많이 짜증나, 계좌를 보기 싫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그쵸. 그렇긴 해요, 예.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종목들을 보니까 예. 일단은 뭐 업황이라든지 뭐 실적 이런 부분 얘기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하고 예. 그다음에 가격들을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제도 좀 비슷하게 상담을 했지만은 이거 앞으로 갖고 갔을 때 뭐 가지고 있으신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못 갈 수 있는가 그 부분만 얘기를 해드린 게 답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그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매수가까지 올까 안 올까 그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또 추가 네. 매수 이런 거 여력 안 되잖아요 지금. 비중 네. 100%인데. 예. 그죠. 그래서 예. 혹시 어제 방송 보셨어요? 어제 네. 어제는 못 봤는 것 같아. 어제 그쵸. 못 봤어요. 일단은 제가 이거는 다른 방송 뭐 또 의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같은 경우는 딴 데 뭐 방송 의뢰를 하시더라도 드려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기다리면은 갈 수 있나 못 갈 수 있나 그게 중요한 거지. 예. 지금 업황이 중요한 거고 뭐 실적이 중요한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 잘 가고 있을 때 올라가고 있을 때 아니면 빠질 때 그게 중요한 건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매수가까지 가냐 못 가냐 그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갈 수 있다 못 갈 수 있다 그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성화혜택 먼저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지금 보자. 여기 한 13,000원에서 지금 이제 더 안 빠지거든요. 예. 가격이 더 안 빠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잘 가죠. 예. 오늘 시장에도 현대차 같은 경우 갭으로 떼가지고 지금 이제 5% 떴는데 전고점까지 이제 회복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현대차, 기아차는 잘 가는데 현대 모비스는 못 가요 지금. 예. 모비스가 지금 현재 그 땅값에서 못 가요. 자, 현대차, 기아차는 말 그대로 완성차죠. 예. 완전 그 완제품이죠. 근데 현대 모비스는 그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완성차하고 자동차 부품 주는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완성차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야 따라서 부품주도 그와 관련된 회사들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화하이텍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 모비스 차트를 먼저 보시면서 성화하이텍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화하이텍 같은 네. 경우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화하이텍이 그 현대차에 들어가는 그 차체 모듈 있죠. 예. 그걸 다 납품을 해요. 그리고 현대차 현재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현대차가 일단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성화혜택이 뒤늦게 따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나중에 현대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때 가서 못 움직이면 그때 팔아도 안 늦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자, 다음 LG상사 볼 건데 자, LG상사 오늘 6% 넘게 급락하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써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요게 급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같이 터져요. 예.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6만 원에서 샀을 때 빠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이건 추가적으로 빠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오늘 그 6만 원에서 한 4만 8천 원까지 빠지는 구간에서 자, 화면 지금 TV 화면 지금 나갈 건데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6% 빠지면서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터지죠. 예. 요거는 딴 거 다 제껴두고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리고 급락이 나온다. 요거는 투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바닥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만 본다면 팔아야 되겠지만은 거래량하고 급락이 동반적으로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게 투매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더 앞으로 더 안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따라서 추격 매도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여기서 만약에 추격 매도를 하게 되면은 후회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그 4만 6천 원까지는 일단 추가 하락을 열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주가가 횡보를 하냐 아니면은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도 하실 구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는 보류를 하고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6만 원에 사가지고 4만 8천 원에 매도를 하나, 4만 6천 원에 매도를 하나 별 차이가 없죠. 예. 그러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6만 원에 사가지고 만약에 이런 현상이 6만 원에 사가지고 5만 8천 원에 생겼다. 그러면 빨리 팔아야 돼 이거는 무조건. 근데 그게 아니라 6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빠져갖고 4만 8천에서 4만 6천 원까지 빠진들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파는 게.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일단 제가 보기엔 지금 투매거든요? 예. 그래서 추격 매도 하지 마시고 일단 4만 6천 원까지 기다려 보시고 행보가 나오든 뭐 V자 반등이 나오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우는 쪽으로 하고 지금은 일단 조금만 버텨보세요. 기다려보면 매수가 회복은 가능할까요? 매수가 좀 욕심일 것 같아요. 네, 솔직히 6만 원까지는 조금 욕심이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솔직히 욕심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손실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손실을 한번 줄여보자 그 생각으로 한번 참아보세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성화하이텍하고 LG상사는 조금만 희망을 가지고 한번 예. 기다려보세요. 네. 예, 그리고 성화하이텍은 성화하이텍이란다. 쌍방울은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예. 요거는 제가 받기로는 1,600원에 샀다고 온 거를 받았는데 이게 1,900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 이게 맞아. 그러면 예? 1,600원이에요. 제가 아, 잘못 1,600원 이요? 말했네. 그럼 맞네. 그럼 1,600원인데 자, 이거 TV 화면 보고 계시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화면이 조금 TV가 좀 늦게 나갈 거예요. 예. 자, 보면은, 작년 9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 음봉 나오죠. 그리고 작년 11월 달 보면은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서 또 거래량 터지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또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죠. 그러면서 더 안 가죠. 1,600원 이상 안 가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서 벌써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갔다는 겁니다. 예. 자, 쌍방울이 뭐 때문에 갔어요? 박근혜 테마주러 갔죠? 예, 예. 설마 그것 때문에 사신 건 아니죠? 아니라고 그래서요. 말씀해주세요, 제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대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게 그 뭐지? 이교택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네.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친박연대래요. 예, 예.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어떡해요. 제가 제발 그건 아니기를 좀 바랬는데 그렇게 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중간에 매도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그때 그 했어야 돼요. 희망이었는데, 그때 무조건 했어야 돼, 그때. 지금 예. 우리 할 게 아니라. 예.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여튼 어쨌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세력들이 다 해먹고, 뭐 속된 말 한 번만 쓸게요. 어쨌든 세력들이 다 털어먹고 나갔어, 이거는. 다 해먹고 나갔어, 이거. 예. 그래서 요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 어떤 부분이냐면, 뭐 클루넷이라는 회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자, 클루넷도 거의 비슷하죠. 여기 네. 제가 조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3번 해먹고 나가고 난 다음에 주가 빠져버리죠. 예. 그러면서 거래 정지돼 버렸죠. 아. 쌍방울이 뭐 클루넷처럼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은 적어요. 예.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1600원까지 반등을 제가 보기에는 안 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왜? 앞에서 벌써 3번 다 해먹고 나갔죠. 예. 세력들이 굳이 해먹고 나간 종목을 다시 한번 하러 들어올까요? 제가 보기엔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제가 없어요. 네, 어렵겠네요. 그쵸? 그렇게 네. 생각하시죠? 그래서 네. 이거는 주봉 차트를 보면은 네. 1,400원까지 반등 줄 여지는 있어요. 예.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반등 시 매도, 이 말은 정말 제가 보기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1,200원이 그래서 무책임한 말씀인데 1,200원이 안 깨지는 전제 조건 하에서 주봉 차트를 보면은 1,400원까지 연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1,200원이 깨지는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400원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1,200원을 지켜주는 전제하에서 1,4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예. 그게 아니라 1,200원에서 못 지켜주면 무조건 파세요, 이거는. 그럼 가망이 네.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성우하이텍, LG상사는 기다려봐도 되겠지만은 네. 쌍방울은 기다리면 안 돼요, 무조건. 예. 1,200원을 지켰을 때 1,400원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1,200원을 못 지키는데 1,400원까지 나온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간단하게 여기만 말씀드리면은 성화혜택 LG상사는 보유, 쌍방울은 매도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손실 많이 줄이시고 나중에 더 다른 종목으로 수익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포항에서 한번 받아봤고요. 문자 빠르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로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유라테크입니다. 011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유라테크 5,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인데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꼭 좀 부탁드린다고 경남 밀양에서 이번에 보내주셨네요. 예, 일단 뭐 유라테크 네. 같은 종목 같은 네. 경우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테마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자동차용 점화 플러그를 전문으로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 이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가 지금 현대차를 비롯해가지고 뭐 현대모비스, 기아차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오른 이유를 아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이 회사가 올라간 이유는 딱 세종시 테마에 묶여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회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지금 그 연천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천시에 있는데 일단 충남 영기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 세종시 테마로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설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지선하고 그리고 이제 위에 그 저항선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네. 일단 손절 라인을 5,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5,000원 선이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 테마가 왜 최근에 부각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최근에 세종시가 지금 이해찬 그 후보가 지금 그
그쪽으로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게 각광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총선까지는 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총선 이후에는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급락하는 것도 오히려 미리 이렇게 선반영돼가지고 급락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5,000원 이하로 만약에 밀렸을 때 추가적으로 121선 부근까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 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얘기를 드리고요. 목표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좀 높게 전 고점까지는 목표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00원인데 7,100원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총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네. 꼭 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OCI가 들어왔는데요. OCI 매수하신 가격은 28만 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100%세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 점이 가장 고민이시래요. 네. OCI. 네. 이게 지금 보자. 28만 원에 사셨으면은 네. 100%면은 네. 제가 보기엔 이거 20만 원까지 다시 한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2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은 한번 계산하면 한 35%까지 손실이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35%까지 손실이 났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다린다면 뭐 가격은 가겠는데 이 기간이 제가 솔직히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정유주하고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정유주랑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정유주가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시장이 뭐 현대차 뭐 IT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도 정유주는 오늘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자, 일단은 그 유가에 대한 수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요게 자, 올해 1월달에 2월달에 이렇게 반등을 줬죠. 반등을 줬는데 이게 이때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란 얘기 나왔죠. 이란 얘기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 나오면서 유가가 올라갔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죠.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공급 축소에 관한 얘기 때문에 이 유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와 반대로 어떤 재생에너지 그리고 대체에너지 얘기가 나오죠. 그것 때문에 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가려면 유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란처럼 이렇게 공급 축소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제기되는 어떤 리스크라면은 이렇게 앞전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유가가 올라갈 때 수요 증가, 어떤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증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OCI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시기를 제가 지금 당장 언제가 된다 그 타이밍을 잡아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일단 2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요 100%라는 비중을 가지고 그 유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때만큼 기다릴 수가 있다면은 기다리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못 하겠다.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30%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파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유가가 올라갔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 달에 제가 유가가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OCI가 마찬가지 2월 달에 올라갔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가가 아래쪽으로 지금 현재 방향 틀었죠. 그러면 유가가 다시 한번 100달러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OCI가 올라갈까요? 빠질까요? OCI 더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5% 손실이 나더라도 기다릴 수가 있다면은 기다리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25%, 30%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자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판단은 본인이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네. 경우에서 드렸죠.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넥센타이어가 들어왔네요. 보내주신 분은 4791번님인데요. 넥센타이어 21,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꼭 라고 하셨는데 마음을 좀 많이 접으셨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뭐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시를 해드리기 전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뭐 매출이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지금 설비 증설로 인해 가지고 생산 능력이 증가를 하고 그러면은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만큼 또 매출이 또 증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2012년에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가지고 좀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보고서들도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굳이 그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끝까지 한번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6,7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이 가격대까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올 것 같고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손절 라인은 16,700원 그리고 목표 라인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그러니까 평균 단가 지금 그 갖고 있는 가격보다는 좀 낮지만 근데 제가 2만 원을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다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 2만 원에서 계속 공방이 심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올라가면 한번 다시 공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2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2만 원에서 만약에 공방이 있고 거기서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 가격에서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갈 때마다 조금씩 포트를 정리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매수가 회복까지는 가능은 하겠다. 좀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로엔이 들어왔는데요. 9517번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엔을 15,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신데 오늘 무슨 일 있나요? 꼭 상담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8% 정도 내리네요. 네, 일단은 차트를 네. 보니까 상당히 급락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1차적으로 그 아까 전에 뭐죠? LG상사와는 좀 틀리게 요거는 조금은 뭐 의뢰를 하시기 전에 조금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로엔만 빠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SM도 지금 현재 빠지고 있고요. SM도 지금 현재 이번엔 작지만 한 3% 가까이 빠지고 있고 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현재 2.5% 빠지고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요것도 지금 현재 4%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항상 그렇지만은 1등주가 1% 빠지면은 2등주, 3등주는 3%, 5%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IHQ만의 IHQ가 아니죠. 지금 현재 로엔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로엔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 그 관련주 지금 현재 가창을 본다든지 뉴스를 보니까 네. 지금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죠. 모를 수 있겠는데 이유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700원인데 요거는 오늘 쪽에서 만약에 2% 넘게 급락이 나왔으면은 지금 요거는 따라서 매도하는 게 좀 맞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이유는 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급락이 시작이 됐다는 건 앞으로도 추가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일단 이유를 뒤에 찾아보시고 일단 선매도 하시고 이유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엔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네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저 코스닥이 오텍하고요. 네, 1,400원에 15%고요. 네, 농우바이오 네, 14,450원에 네. 15%. 15%요? 네. 네, SKC 네. 47,450원에 20%. 47,420원이요? 50원이요. 50원에 네. 비중이 20%시라고요? 네. 혹시 이 세 종목들 가운데 몇 종목들은 서울경제TV 보고 매수하셨나요, 혹시? 그냥 서울경제TV는 아니고요. 타방송에서 전문가가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SKC도 화학줄에서 안 가는 것 같고 네. 또 다른 두 종목은 또 뭐 이게 오텍 같은 건 코스닥에 속해 있으니까 코스닥장이 네.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고 네. 이렇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게 뭐 향후 전망이 불투명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종목들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텍을 1,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라고 하셨고요. 농우바이오도 있었는데요. 14,450원의 비중이 15%, SKC 47,450원의 비중이 20%. 향후 전망이 어떤지 손절을 해야 하는지 이 점이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왕 팀장님께 한번 전해드릴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지금 세 종목 모두 다 지금 속을 좀 썩이고 있네요. 그러네요. 예, 지금
예, 일단 뭐 오텍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뭐 특수 장비 차량하고 예. 예, 약간의 또 철도 관련주도 테마로 예. 엮여 있다고 그러고 예. 좋은 종목이라 그러는데 코스닥에 속해 있어서 그런지 안 가네요. 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물류 차량이라든지, 그러니까 특수 물류 차량이라든지, 앰뷸런스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으로 만드는,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업체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올라간 그 계기가, 그러니까 그 테마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테마로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총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네. 예,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면서 지금 그 여당하고 야당 뭐 다 할 거 없이 지금 장애인 그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장애인 복지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또 오텍이 뽑혔고요. 그래서 지금 테마주로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높게 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참 그때 방송에서 추천을 하더라고요. 10,000원 위에서. 아, 그랬나요? 네네. 아, 예, 일단 뭐 그때가 고점인데. 네, 예. 일단 뭐, 오텍 같은 종목, 제가 그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요. 네.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면 어쩔까요, 그러면?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적으로 매도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제가, 손절 라인하고 이렇게 좀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요. 네. 이 부근에 오든가 아니면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이 가격에 오든가 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일단 목표 가격 같은 경우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전 고점까지는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가격대가 전 고점까지는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11,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손절 라인을 9,600원 짧게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9,600원을 제시한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동평균선 중에서도 60일선을 계속 딛고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60일선에서 강하게 좀 딛고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60일선 부근의 가격이 9,600원이고요. 네. 예, 그래서 9,600원 만약에 강하게 이탈을 한다 하면은 그때는 손절 가격으로 이제 하셔가지고 이 매도하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000원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도 이제 매도하시는 게 11,000원에서 매도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까지 오면은 그 매도를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총선 이후에는 더 이상 모멘텀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일단은 그러면은 예. 위로 가기보다는 하락 추세인가요? 예, 지금 추세로 봤을 때도 하락 추세인 건 맞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하락 추세인데, 근데 일단 60일선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60일선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60일선인 가격인 9,600원 지지 여부 계속 한번 확인해 보시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농우바이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그 종자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품종 매출 호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국 법인이 있는데 그 중국 법인의 고성장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에서는 농업 관련된 정책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국도 지금 농업 관련된 신농업 관련된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는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더 증가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보유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일단 뭐 1분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한 게 있는데 이 부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1분기 실적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수출 호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1%씩 좀 증가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수 매출액도 한 8.1% 정도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상당히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좋은데 예. 주가는 안 가네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높은 가격에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차트를 보면은 계속 저는 그래도 많이 조정받았다 싶어서 예, 매수를 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그 가격이 그래도 네. 최근에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지금 다시 또 이제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 차트를 깨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대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아, 예, 그랬어요? 작년에. 그래서 네. 그때 사실 저도 그때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뭐 결과부터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목표 가격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목표 가격 2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500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12,500원은 121선 부근이거든요. 121선 부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 라인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12,500원이요. 예, 예. 그 마지막 종목 좀 빠르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종목 SKC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보유 전략을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SK 그룹의 그 계열사로서 지금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거 아시죠? 네. 예, 최근에 태양광 업체들이 다 실적 부진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4.1% 증가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0.5% 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태양광 업체들은 마이너스 실적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좀 견조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화학 부분의 사업이 좀 호조를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필름 사업도 호조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 전략을 얘기를 드리고 목표 가격을 5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만 와도 감사하겠네요. 예, 일단 전 고점이 53,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뭐 5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 44,6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내일 이성구 팀장님 나오셨을 때 제 의견인데요. 오택이랑 농우바이오 다시 한 번 더 상담받고 싶으시면요. 내일 네. 오후 1시 다시 한 번 더 문자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왕 팀장님도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지만 농우바이오와 오택 이성규 팀장님께서 늘 뭐 많이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내일 오후 1시 다시 한 번 더 그러셨어요? 문자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저희가 내일 만약에 문자 주시면 첫 번째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자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빠르게 진행해서 살펴봐 드릴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보내신 두 분이 있는데요. 먼저 대한항공은 522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시고요. 아시아나항공은 978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은 8,000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하세요. 항공주 두 종목 보내주셔서 두 분을 같이 묶어서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다려 보시면은 뭐 네. 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조금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낮네요. 53,000원이면은 충분히 좀 주가 회복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에 항공주가 실질적으로 어떤 환율이 참 민감한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유가에 발목을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좀 전에 OCI에서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좀 아래쪽으로 어쨌든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주 같은 경우 유가의 어떤 리스크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요거는 현대차 차트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차트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를 일단 보고 나서 왜 봐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차트요? 보면은 자, 지금 차트를 추세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추세선 한번 그어보면은 자, 요게 작년 7월달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 그 하향 추세죠. 고점이 점점 낮아지죠. 근데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이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앞으로 대한항공도 그렇고요. 대한항공도 그렇고 만약에 유가 부분이 다시 한번 호재가 된다면은 최근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추세가 지금 현재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하향 추세입니다. 근데 유가가 좀 부각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 추세들 뚫을 가능성이 충분히 현대차처럼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현대차 차트를 좀 보여드렸다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 차트를 좀 같이 보게 되면은 자, 위쪽이 아시아나항공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대한항공인데 일단 대한항공의 상황이 좀 더 낫습니다. 왜?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시가총액 외국인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은 매수가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네. 봤을 때 화면을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설명을 드려본다면은 대한항공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아시아나항공이 뒤늦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전전에 그 와전차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부품주가 움직이듯이 대한항공이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부품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시아나항공이 8,000원인데 일단 이건 7,000원을 깨지 않는다는 네. 전제 조건 하에서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낮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5만 원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부터는 가져가서도 될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다 기다려 본다면 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자, 일단은 뭐 지금 앞으로 한번 기다려 본다면은 네. 요거는 뭐 요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53,000원까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한번 세워본다면 일단 55,000원 정도, 55,5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조금은 아시아나항공 조금 낮게 잡아볼게요. 7,500원까지 일단 반등 목표치를 먼저 좀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아시아나항공은 매수가 회복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218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시노펙스 비중이 80%고 매수하신 단가는 3,650원인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손절할지 고민이 많으시다고 정말 힘듭니다 하시는데 이걸 그대로 읽어도 되나? 미치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종목? 예, 일단 뭐 네. 종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예. 했는데 일단 회사가 터치스크린하고 그리고 수처리 관련된 그런 사업도 영위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포장재, 필터 뭐 관련해 가지고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최근에 이 BW를 좀 발행한 게 좀 단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BW를 발행하고 그리고 또 수처리 관련된 그런 사업도 지금 20만 톤급 이상의 대규모 수처리 사업을 또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게 또 이제 그 물 테마로 이렇게 그 많이 상승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또 하락을 보이는 것도 물 테마가 조금 최근에는 모든 종목들이 물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해가지고 좀 하락을 보이는데 일단 사신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아요. 3,650원인데 일단 지금 고점도 3,56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점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고 거기까지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거기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하고 목표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손절 라인을 제가 121선 라인 부분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2,350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350원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지지를 하고 거기서 그냥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때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편입하시는 거는 괜찮고요. 만약에 거기 부근에서 더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크게 하락을 한다 하면은 오히려 그때는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맞겠다.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목표 가격은 3,25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네. 지금 포트 비중이 80%잖아요. 80% 너무 한 종목에 몰빵하다시피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종목을 사셔도 30% 40%까지 최대가 30% 40%까지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갖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왕설량 팀장, 정태근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한 번 더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